김정희 교수의 심리치유 편지.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곱추였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17세가 되기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죠. 여자아이는 자기 몸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부모 또한 딸을 학교에 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세가 되던 해에 그 집을 찾아온 수녀님의 설득에 의해 처음으로 교회 부흥사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그날 마침 성령님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10여 분 정도 드릴 테니 모두들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 교회 마당이든지 산이든지 어디든지 나가서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사람들의 무리에 파묻혀 곱추 소녀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과 양지 바른 교회의 마당 등 좋은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소녀는 자연히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찾다가 한적한 곳에 앉게 되었죠. 앉고 보니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어딜 가나 쓰레기밖에 못 된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쉬고 있던 바로 그때 한 소년이 오더니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용기를 내서 난생 처음으로 그 소년에게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캔이나 종이를 찾는다고 말했고, 캔과 종이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물으니 그것들을 팔아 편찮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약값에 쓴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곱추 소녀는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아, 저 쓰레기통에 있는 캔이나 종이 같은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겠구나. 소녀는 마음으로 큰 결심을 한 뒤 교회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들어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의 글을 읽어내려가면서 나는 적어도 저 곱추 소녀보다는 그래도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은 반드시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극과 극은 통하기 때문이죠.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우월감이 강한 사람은 내면에 강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의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보다 우월해지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월감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열등감에 시달려야 하고,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남보다 우월해지려는 욕구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의 비교는 금물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도,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대화를 할 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자녀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양육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 상대방의 충고를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자주 갖는다.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제압하려 든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의해 나는 우월할 수도 열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이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피차에 열등할 것도 우월할 것도 없이 그저 백지 한 장 차이 50보 100보인 셈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의 태도는 열등함과 우월감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